오늘은 이제 노인 통장에 들어있는 돈, 그 돈을 본인도 가족도 이걸 안 해두면 다 못 찾게 된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내 돈, 내 통장에 넣어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돈을 못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휴, 그럴 리가 있겠어. 내 돈인데 내가 왜 못 찾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지금 이 순간에도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난 실제 겪었다 그런 분들의 댓글도 기다립니다.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다 은행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노인은 젊은 사람들처럼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노인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노인세가 뭐야? 그런 것도 있어? 하실 텐데요. 있습니다. 이미 많은 노인분들이 노인세를 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디지털을 못 쓰면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어디로 송금할 때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면 수수료가 무료인데 은행 창구에서 하면 500원에서 1000원씩 수수료를 내야 하고, 또 비대면으로 적금을 들면 우대금리를 받는데 창구에서 들면 그 혜택을 못 받습니다. 디지털을 못 쓰는 것만으로도 세금처럼 돈을 더 내게 되는 거지요. 요즘 이런 걸 노인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노인세를 내더라도 내가 직접 은행에 가거나 누군가 도와주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매 때문인데요. 요즘 치매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치매에 걸리면 내 통장에 돈이 들어 있는지 없는지,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다 잊어버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도 까먹고 은행에 가더라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이게 바로 내 돈이 있어도 내가 그 돈을 못 쓰는 상황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치매 진단을 받으면 법적으로 거래 능력에 제한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자식들이 찾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법은 자녀라고 해도 부모님 통장에서 함부로 돈을 뺏을 수 없습니다. 은행에 가서 엄마가 치매에 걸렸는데 요양병원비 내야 하니 돈을 찾으러 왔다 하면 은행에서는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치매 걸린 본인이 가도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은행이 거래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도 있는데요. 어떤 분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요양원 비용을 내기 위해 어머니의 명의로 된 예금을 인출하려고 은행에 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만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치매로 정신줄 놓고 있으니 어머니가 은행에 가도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은행이 지급을 거부할 것이고,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으니 그것을 팔아서라도 요양비를 마련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왜냐? 법이 치매 환자의 부동산을 가족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치매머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치매 환자에게 재산이 있어도 가족은 법적 절차 없이는 이 돈을 건드릴 수 없고, 요양병원비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 돈을 못 쓰는 일이 벌어지는 이것을 치매머니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치매머니가 2050년에는 488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치매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치매 환자 돈은 다 묶일 것이다 라는 거지요. 치매에 걸리면 내 돈을 내가 못 쓰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이 돈을 빼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치매 노인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통장에 있는 돈, 연금까지 몰래 빼돌리는 이른바 기생형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80대 치매 노인의 통장에서 노인이 숨지기 전 석 달도 안 되는 기간에 간병인이 1억 5,960만 원을 인출한 사건도 있었지요. 그런데 치매 환자의 재산 문제는 본인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 가족 전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치매 가족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경제적 부담이라고 하는데요.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이 약 2,220만 원으로 한 달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상황에 따라서 더 큰 돈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님 통장에 돈이 있어도 법적 절차 없이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으니 자녀들이 돈을 준비해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가족 중 누군가는 일을 그만두고 간병에 매달려야 한다면 일도 못하는데 부모님 돈도 못 쓰고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치매머니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정신이 멀쩡할 때 빨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메모를 하시면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임의 후견 계약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년 후견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치매에 걸린 뒤에야 가족들이 신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의 후견이라는 제도는 정신이 건강할 때 미리 나중에 내가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너가 나를 대신해서 내 재산을 관리해줘 라고 계약을 해두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통장 정리인데요. 혹시 여기저기 은행에 통장이 흩어져 있거나 쓰지 않는 통장에 소액만 남아있는 통장은 정리하시고 주거래 은행 한두 곳으로 모아두고 그리고 통장 목록과 비밀번호를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가족 중에서도 정말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 금융신탁을 활용하기인데요. 은행에서 운영하는 치매 신탁이나 유언 대용 신탁 이런 상품이 있는데 미리 돈을 맡겨놓고 내가 치매에 걸리더라도 정해진 용도로 자동으로 돈이 나가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비를 매달 자동으로 내도록 해둘 수 있지요. 네 번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인데 돌아가신 분의 금융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면 주민센터에서 사망 신고를 하실 때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숨겨진 금융자산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으로 치매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전국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무료로 치매 선별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면 치매로 넘어가는 것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검사를 받아보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 재산, 내 통장에 있는 돈, 이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내 재산입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를 안 해두면 정작 그 돈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쓸 수 없게 됩니다. 요양병원비를 못 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지금 정신이 건강할 때 미리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당장 이것부터 해보세요. 집에 통장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재산 목록도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 전화해서 무료 검진 일정을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나중에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평화를 지켜줄 것입니다. 주변에 치매 걸리고 돈 문제가 발생한 사례도 보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길 바라봅니다. 또한 오늘 영상은 주변에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